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FA-50GF가 곧 있을 폴란드 국군의 날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큰 손으로 등극한 폴란드의 국민들과 언론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폴란드에는 한국산 무기들이 자신들 국가에 처음 들여온다는 소식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자 대다수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찬성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개전 후 1년 반이 다 되도록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 군사작전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선의 확대인데요. 러시아가 노리는 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경 전방면 지역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서방의 지원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폴란드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송하는 주요 길목인 다뉴브강의 항구 2곳을 폭격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항구로 입항하는 함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선포해버렸는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행보에 우크라이나 동쪽으로 한정되어 교착 상태인 지금의 전선이 남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현재 전쟁 자금을 알게 모르게 조달 중인 중국과 연합해 8척의 함대를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 서남쪽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도발했는데요. 이 사실을 인지한 미국 측에서는 급하게 구축함과 정찰기를 보내 이들의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설리번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번 사태는 미국에 대한 도발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폴란드는 알래스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쿠데타에 실패한 바그너 그룹 전단과 벨라루스는 폴란드와의 접경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들이 언제 국경을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국경지에 병력을 급파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넘긴 무기들이 너무 많은지라 남은 무기로는 전쟁을 치르기엔 버거운 상황인데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조만간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민들에게도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의 상황이 민감한 만큼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큰 주목이 모일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8월 9일 폴란드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산 FA-50GF 전투기인데요. 사천공항에서 화물기에 실려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를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2배 이상의 비행 거리로 돌아 들어간 FA-50GF 전투기는 도착한 후에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서 단 며칠 만에 발빠르게 조립을 완료되었습니다. 7월 말부터 폴란드 현지에 하이에서 파견한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성능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자 폴란드 공군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001번과 5002번으로 고유번호가 붙여진 폴란드용 FA-50GF 전투기는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기종전환 훈련을 마친 폴란드 현지의 조종사들이 투입되어 하루 수십 분씩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에서 파견한 조종사는 F-16 전투기와 미그 전투기까지 설립한 베테랑 조종사들이지만 시뮬레이션 위주로 비행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립이 완성된 FA-50GF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 여러 차례 간단한 이착륙과 기동 비행을 진행해 조종하는 감을 익히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폴란드군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FA-50 전투기는 알게 모르게 폴란드 내부에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FA-50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폴란드 공군은 훈련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단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질 운명이었고 그 영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폴란드 공군의 성장 가능성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요. 일부 소수의 인원들은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대해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국경에서 대놓고 도발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타이밍에 날아온 FA-50GF 전투기의 시험 비행은 마침내 극소수의 여론마저 돌려놓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제는 일부 반대하던 사람들마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도되어 폴란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16이나 F-35의 경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FA-50 전투기를 구매한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냉전이 붕괴되면서 어렵게 나토에 가입했고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 동유럽에서 패권 국가로 자리하고 있지만 자국에서 개발된 첨단 무기가 부족해 그동안 가장 크고 성대한 행사인 국군의 날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야욕으로 병합되면서 유럽에서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군사력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군사 퍼레이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었지만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이 파견한 군대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었는데요. 나토에서는 동유럽 핵심 국가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폴란드로 인해 매년 개최되는 폴란드 국군의 날에는 나토에서 적극적으로 군대가 참가해 동맹을 과시하곤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폴란드에 미군을 파견한 미국도 국군의 날 행사에 F-22 랩터 전투기가 미국 본토에서 나라와 비행시험을 선보일 정도로 중요한데요. 거기다 독일과 프랑스도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와 전차 등 첨단 무기를 폴란드에 파견해 행사에 참가시키면서 동맹을 강조하고 자신들 무기를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해 야전에 배치한 K2 우표 28대와 K9 자주포 48대를 시가행진에 동원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에서 배로 이동되는 천무 다연장 세대까지 추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상 무기 체계보다 그동안 빈약했던 전투기 전력을 화려하게 공개하기 위해 FA-50GF와 미그-29 전투기 편대를 이뤄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지는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인데요. FA-50GF 전투기 2대가 들어오고 매일같이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행사 비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의 기술진들과 밤낮 없이 준비하고 있기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국군의 날 행사에 선보여 폴란드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씻어낼 것이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검증도 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